근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사실관계하고 전혀 배치되는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뭐 제가 다 편들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영감도 폐암으로 죽었지. 둘째 시동생도 폐암으로 죽었지. 사촌 시아주머니도 폐암으로 죽었지. 여기 연신의 형제도 폐암으로 죽었지. 저 송씨네 내오도 폐암으로 죽었지. 폐암으로 죽었다. 10년 새 암으로 숨진 북이면 주민은 60명. 그런데 이 수치는 북이면 51개 마을 중 단 19개 마을만 확인한 겁니다. 마을 주민들은 암 발생의 원인으로 인근에 위치한 소각시설을 지목합니다. 북이면 인근의 소각시설은 총 3곳, 하루 소각량은 약 543톤으로 전국 폐기물 중 약 6.5%가 북이면에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주민 청원으로 환경부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년간 소각장과 주민 건강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소각장으로 인한 그 영향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민 몸속에서 나온 유해 물질이 소각시설에서 배출된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말합니다. 근거를 찾기 위한 조사 방법은 적절했을까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는 검사 시료였던 배출가스와 대기의 채취 기간도 짧았고 토양 시료 채취 방법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건강영향조사 하는 기간에는 사실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소대로 과다소각이나 뭐 성상이 안 좋은 제품, 물질 뭐 이런 걸 소각했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분홍색 연기인데요? 네,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을 놓고 있느냐고. 여기서 이물질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북이면의 한 소각업체는 다이옥신 초과 배출로 2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또한 과거 하루 200톤 이상 초과 소각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조사 대상도 아닌 폐광산과 주변 공장의 영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폐광 때문에 그러시면 옛날에 어른들이 다 일찍 돌아가셨길래? 환경 노출 조사가 굉장히 좀 부실하게 좀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저씨가 왜 죽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왜 죽었어야 되는지 환경부에 명확한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북이면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설계와 조사 방법이 부실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합니다. 북이면의 한 소각업체 측은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살아계셔? 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거 아니야. 할아버지 뭐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게 나중에 가서 보면 폐가 나빠서 죽어. 의사한테 가 내 말을 물어봐. 몸 체중이 다 빠지면 나쁘지. 사람이 폐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각장이 영향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지. 그건 조금이라도 있을 수도 있는가 모르는데 왜 소각장이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소각장과 주민 건강의 연관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때 되게 과대하게 많이 태우고 구체적으로 립단이나 또는 그 확산에 가까운 사람들 이런 방식의 조사가 아니고 전체 그냥 북이면 이렇게 돼버려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의미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1999년 북이면 지역에 소각시설이 생긴 뒤 이 지역의 모든 암 등록자 수는 717명입니다. 그중 위암, 폐암, 대장암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암 발생 비율이 가장 큰 마을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할 때도 저희가 북이면 그다음에 대저 지역 이렇게 해서 암 발생 같은 걸 봤지만 이걸 좀 세분화해서 또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 단위가 너무 작아지다 보면 인구수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 자체가 조금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끼 시사 제작진과 강은미 의원실은 환경부에 마을 단위 암 발생 비율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마을 단위 암 발생 비율은 인구 표본이 적기 때문에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다른 전문가들은 반발합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숫자가 작아졌을 때 한 명이 갖게 된 의미가 커지긴 하지만 그렇게 분석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인구 규모가 큰 지역에서 나타난 문제는 문제가 되고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나타난 환경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그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제 상식선에서는 인구 규모를 고려한다는 것은 가장 어떤 그 기본 사항을 그 배제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이면 주민들은 이번 건강영향조사가 소각장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는 결국은 1차 결과에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주민이 왜 유의미하게 건강에 좋지 않은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유가 확인되면 그 이유를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지난 방송 다음 날인 11월 11일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북이면 A 소각업체의 허가 취소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1심은 A 소각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담당 부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설 용량을 애초부터 허가받은 거 이상으로 더 크게 설치를 했는데 허가를 받은 거는 좀 작게 허가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속임수나 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다 허가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다가 우리가 재차 허가 취소 처분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재판 결과는 1차 선고는 우리가 일부 이기고 한 거로 결론이 난 겁니다. 이번에 청주지방법원은 A 소각업체가 소각시설을 위법하게 증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각업체는 과거에도 불법 증설 혐의로 형사재판이 있었습니다.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은 소각시설 증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북이면 A 소각업체에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주지법 판결에서는 소각시설 증설을 인정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을까요? 해당 형사재판 무죄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김남균 기자를 만났습니다. 이 소각업체에 관해서 취재를 오랜 시간 해오셨잖아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2017년 12월인데 그 신창현 국회의원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그 받은 자료를 우연하게 이제 입수를 하게 됐거든요. 청주시에 있는 한 소각업체가 다이옥신을 기준치의 5배 이상을 이제 초과해서 배출하고 있다는 그런 서류를 제가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해서 봤는데 한 달 전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그 이 업체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여기에서는 허용 범위를 2배 이상 초과해서 소각을 해왔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이 5.5배 이렇게 초과해서 배출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상당히 충격이었죠. 예.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소각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핵심은 뭐냐면은 그 허가받은 소각장을 청주시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30% 이상 증설을 했다. 그래서 쟁점은 이제 소각장을 증설을 했냐, 물리적으로 네. 안 했냐가 이제 핵심이었어요. 근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법원은 딱 하나의 이제 증거만 채택을 해요.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데에서 증설한 흔적이 없다. 만약에 증설을 했다고 그린다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무죄를 이제 선고를 한 거죠.
해당 공제조합의 저위 발열량 감정 결과 A 업체의 소각시설은 과다 소각을 하게 되면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고 소각로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설돼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사재판 2심에서 공제조합이 감정한 저위 발열량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 발열량이라는 것은 어떤 쓰레기를 태웠을 때 나오는 열량을 말하는데요. 그게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갖고 있는 열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걸 말합니다. 네, 보통 일반 소각로를 설계할 때 몇 톤을 태울 수 있는 용량하고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열량하고 두 가지가 설계 인자인데요. 똑같은 100톤이라도 열량이 적은 폐기물 자체는 열량이 많은 폐기물보다 더 태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소각로는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온도가 낮으면 유해물질 배출 위험이 있고 반대로 높으면 소각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정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설계 기준에 맞는 폐기물 성질과 소각량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소각업체는 3개의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허가받은 폐기물 성질이 각각 다릅니다. 공제조합이 감정한 폐기물 시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법원 창고에 있는 시료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직접 제공한 건가요? 네, 시료는 에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럼 당시에는 성상이 다른 물질은 없었던 거네요? 성상이 다른 물질은 없었습니다. 폐기물이 그 성상이 다른 물질들이 들어가면은 결과값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달라질 수는 있죠, 네. 업체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폐기물 시료가 평소에 소각했던 폐기물과 동일했을까요? 소각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얘를 갖다가 태웠다 이거예요. 예, 중간 처분 대장인데 지금 생활 폐기물이 들어왔어요. 생활 폐기물이 들어왔으면 2호기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3호기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속 어긴 거죠. 이것들이 지금 다.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인계 내역, 그리고 업체의 중간 처분 대장을 직접 대조해가며 2019년 10월 초에만 15건이 넘는 위반 행위를 찾아냈습니다. 일정 기간을 봤을 때 저렇게 그러니까 거의 무작위잖아요. 무작위로 그냥 소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상 구별 전혀 안 하고. 그랬다면 이게 뭐 그때만 그런 일이 있었겠나요?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분리해서 영업 허가를 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공제조합의 감정은 업체 측이 제공한 문제없는 시료였지만 평소엔 허가받지 않은 종류의 폐기물을 소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한 지난 11월 10일 한 끼 시사에서는 해당 업체가 하루 200톤 이상 초과 소각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폐기물의 성질과 소각량 모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200톤 이상 초과 소각을 했어요. 거기는 원래 불법을 한 거예요, 그냥. 저희 발열량 계산해도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 정도가 됐으면은 그거는 변경을 했어야죠. 허가 변경을 했어야죠. 열주로는 반입되는 열량이 바뀌었으니까. 감정을 맡은 공제조합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A 소각업체가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제조합의 감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조합이에요. 조합원사이기는 하죠. 저희 조합원사이기는데. 너무 이익단체한테 제공한 게 아니냐. 그거는 사실 뭐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뭐 이거 저희가 먼저 하겠다고 나섰던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그냥 감정을 하라고 저희한테 감정 촉탁서가 와서 네. 저희가 감정을 한 거고 저희 발열량 측정은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문기관에 제 위탁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받은 결과를 가지고 실험을 하겠다. 법원에 관련 내용들까지도 다 제출을 하고 나서 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위 발열량 측정 전문기관도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해당 감정의 전문기관도 아님에도 형사재판 2심은 조합의 감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감정의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감정인을 맡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 조금 좀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좀 예민하게 살피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시 또 다른 감정기관이 있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부하율 검사 결과 증설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한국환경공단의 감정 결과를 그냥 못 믿겠다고만 할 게 아니라 조합의 그 감정을 담당한 사람과 한국환경공단의 감정을 담당한 사람을 둘 다 불러서 법정에서 대지를 시킨다던가, 영미법에는 이게 보장이 돼 있는데 우리 법에서도 그게 금지된 건 아니거든요. 이런 두 개의 서로 반대되는 감정이 있을 경우에 판사가 그거를 비전문가인데 둘 중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봐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판사마다 다른 결론이 나오기 쉬워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판결이란 거는 우연과 운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법 불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치되는 결과가 있다면 그 영미법상의 어떤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이나 아니면 자기가 못 믿겠다고 생각하는 감정인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감정했냐고 물어봐서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소송 당사자들이 좀 알 수 있게, 그리고 증인신문 조서에 그 기록을 남겨놓고 그러고 판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월 11일 행정재판에서도 공제조합의 감정을 지적했습니다. 검사 시료를 소각업체에서 제공했고 선별적으로 선택해 진행한 실험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감정 당시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이 허가받은 것과 달랐을 것으로 봤고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의 결과도 상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1심은 조합의 감정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형사재판 2심에서는 왜 공제조합의 증거를 채택했을까? 담당 법원에 연락해봤습니다. 이게 옛날 사건인 것 같은데요. 부장님이면 기록도 다 끝났어요. 이게 확정도 다 되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 기록도 이제 저희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장님이나 이렇게 제가 좀 통화를 해볼 수 있을까? 만나뵐 수 있을까? 판사님이랑 통화를 안 됩니다, 원래가. 민원인이랑 직접 통화하시진 않아요. 법정에서 말씀하셔야지. 형사재판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입증했던 증거는 허가받은 용량보다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시설 용량이 컸으며 과다 소각과 증설을 인정하는 임직원들의 진술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거들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전문가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있었던 일하고 반대되는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은 뭐냐면 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서류들을 보면 실제 용량보다 훨씬 크게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각종 장부들, 2017년 에너지 운영 현황이라는 소각 장부에 관한 서류를 보면 거의 매일 초과 소각이 이루어졌고, 법정에 나와서 임직원들이 이미 우린 다 초과 소각을 심하게 했다. 장기간 동안. 우리는 증기 발생량을 늘려서 돈을 벌기 위해서 초과 소각을 오랫동안 해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각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정상 운영이 가능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조합의 감정 결과를 보면은 초과 소각을 하면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사실관계하고 전혀 배치되는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게, 그게 그리고 위법이 아니라는 게 전 정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청주지방법원의 판결도 임직원들의 관련 형사사건 진술 내용을 비춰볼 때 소각시설이 기준을 초과해서 설치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소실 용적과 면적이 허가보다 크게 설치됐기 때문에
사실상 업체의 불법 증설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누가 봐도 결론이 이렇게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그런 게 되풀이된다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누가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법원이 그것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지 않게 심리를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형사재판의 판결문을 다시 확인해 보니 의문스러운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해당 소각업체의 회장이 청주 부시장에게 시에서 결제가 진행되지 않아 가동이 늦어지고 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 메시지를 보낸 2017년 1월 13일 당일 결제가 진행되고 소각로가 운행됐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전 청주 부시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가 동절 1월 달이니까 동절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이 돼서 가동을 해야지만 동파가 방지된다. 그런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하셔가지고 담당 부서에 동파되면 여튼 정식 사용 승인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아마 그때 임시 사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7년 1월 13일 청주시에 승인난 건 소각시설 1호기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가 유일했습니다. 해당 1호기는 승인이 나기 한 달 전 증설 변경 허가 미이행으로 청주시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A소각업체는 변경허가 신청서만 제출한 후에 불법적으로 소각로를 가동하다 청주시에 적발이 됐고, 당시 부시장은 문제가 된 업체의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를 문자 메시지를 받은 당일에 처리해줬다는 겁니다. 북이면 주민들은 농기구를 버리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증설을 반대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기존에 소각장이 3개나 있는데 그 3개 있는 소각장 중에서 또 하나가 대대적으로 증설을 하려고 하니 그거를 저는 너무 충격으로 생각을 했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은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열린 행정이라고 말만 하지, 사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건강조사라든지 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무분별한 불법 행위들이 다수 몇 년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거를 좀 근절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저는 충분히 그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업체에 불법이 뭐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크나큰 위험 노출이 되었는가, 이거를 한 번쯤은 좀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행정력이 미흡하면 결국은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들은 그걸로 인해서 그 미흡한 행정력 이거를 악용을 해서 더 법망을 어겨서 본인의 이제 불법 부당 이득을 취득하거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소각장은 하나둘 생겨났고 증설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위법한 행위에도 지자체의 관리 감독은 부실했고 사법부 판결은 달랐습니다. 기존에 그 물량, 허가받은 양의 고양만 태우라 그거요. 최대한 없어졌으면 좋지. 근데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기준으로다가 양심껏 하라 이거요. 이거를 시나 기관에서 만들어줘야지 지역 주민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게 이거. 부기면 소각시설을 오랜 기간 취재해온 김남균 기자는 참담함을 토로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세 곳의 기관이 정말로 다 외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1차적인 단속기관, 또 인허가기관은 청주시잖아요. 청주시는 그 일이 더 벌어지는 무수히 많은 그 위법 행위들이 있었음을 알고도 눈을 감았고요. 그 다음에는 법원은 무수히 많은 증거들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체에 유리한 증거만 핀셋처럼 꼭 빼내서 채택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청주 시민들은 맑은 하늘과 건강을 갖다가 잃었고요. 이런 데에는 행정기관, 청주시, 그 다음에는 우리 검찰, 또 법원의 판단, 이런 곳에서 시민들의 건강권, 생명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진행된 재판, 수사를 보면 그러지 않았구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지난 형사재판의 판결이 달랐다면, 또 소각업체가 규정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지금 부기면의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환경부의 건강영향조사 추가조사와 사법부의 2심 판결이 남았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부기면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한 끼 시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